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삼성이 직접 고른 AI 반도체 대장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그 긍정적인 흐름을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순식간에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죠. 바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는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의 산업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해서 수출하는 이 수출국이죠. 보통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큰 것도 있고, 원래는 중국에 대한 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가장 컸는데 최근 몇 년간은 미국이 급속도로 수출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작년부터는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경제는 상당한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자동차, 현대차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이제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을 거고,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HBM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판매되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10%에 대한 관세가 매겨질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무려 4조 원이 넘게 감소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직접적인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나는 분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세 회피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 그에 따른 반도체에 대한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조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라고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못 받고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나간다고 했던 그 보조금들을 전부 회수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정부는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변경한 다음에 일부를 재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미국에다만 투자하는 건 좋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고 바로 중국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불합리하다. 즉, 백악관은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뒤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진출할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조건의 변경 범위와 기존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 악재들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한번 언급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고, 그에 따른 주가에 대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미 전문가들도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반도체법을 뒤집게 되면은 미국의 AI 산업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법 폐지 또는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반도체 관세 부과가 미국의 AI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지금 딥시크에 대한 내용들로 인해서
중국과 미국의 AI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는데 지금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HBM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타격을 미국이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관세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가격을 올리게 되고 그 가격을 올린 것을 결국에는 소비자가 전부 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AI 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반도체 생산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반도체 생산이나 저가 수입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죠. 너희들이 반도체를 미국 공장에다만 짓지 않으면 보조금도 뺏고 관세도 부과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건데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당시 팬데믹 당시에 반도체 공급이 부족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도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강력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즉 반도체에 대한 부족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HBM을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기업을 살리기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미국 기업 인텔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텔에 대한 이 브로드컴이랑 TSMC로 쪼개서 판매한다, 매각한다 요 내용이 연이은 실적 부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인텔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서 트럼프 정부가 TSMC 측에 인텔의 공장 지분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을 했고요. TSMC와 인텔의 협력 강화가 결실을 맞게 되면은 인텔 입장에서는 TSMC의 자금과 기술을 동시에 수혈받아서 부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인텔의 적자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 손에 꼽을 정도로 막대한 적자를 입으면서 사실상 인텔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이었는데 엄청나게 후퇴했거든요. 그 문제를 이번에 TSMC와 브로드컴의 도움을 받아서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는 TSMC에게 인텔 지분을 갖는 합작회사 형태를 제안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및 다른 기술 기업이 포함된 투자 컨소시엄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TSMC가 그 지분을 꽉 잡고 마음대로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미국 공장을 외국에게 순순히 넘기지 않고 합작회사의 미국 기업 참여 비율 조정을 통해서 TSMC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자금과 기술력으로 인텔을 살리되 완벽하게 너희들이 전부 다 갖고 가진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TSMC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긍정적이다, 엄청나게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과 부정적인 모멘텀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AI에 대한 이 AI 반도체에 대한 확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파운드리 기업들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하나 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AI 반도체에 대한 여러 방면으로에 대한 기술력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CXL입니다. AI 반도체 양산과 상용화가 충분히 진행된 지금 AI 가속기 확장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CXL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CPU랑 GPU가 원래는 각각 독립적인 메모리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CPU에 대한 데이터와 이 GPU에 대한 데이터가 보통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은 복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가 별도로 전송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병목과 속도 저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CXL 같은 경우에는 CPU와 GPU가 공유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접근을 해서 이처럼 이동하는 통로가 없어서 훨씬 지연 시간 및 최소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훨씬 더 높은 대역폭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GPU처럼 이
학습에 대한 성능을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은 아니지만 메모리의 성능 확장성이 주목받고 있다면은 CXL에 대한 기술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연산 성능은 수준급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즉 대폭적으로 이 성능 자체를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이 CPU와 GPU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메모리 확장성 분야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3월 말에 CXL 양산에 돌입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파 인증 절차를 거치면서 양산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라는 평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인텔, AMD 같은 CPU와 협력을 해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인증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과 이미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CXL 메모리 양산 준비는 어느 정도 양산 준비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가 마땅히 없었는데 이제 인텔이 CXL을 지원하는 CPU를 시장에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시장에서 아름아름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더니 본격 양산이 끝난 지금, 그리고 GPU와 CPU와 같은 학습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일정 수준 이상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확장성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반도체 시장 성장 속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CXL 수혜 기업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CXL 메모리 1.0, 2.0 검사 장비를 상용하는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에다가 장비를 납품했습니다. 올해는 CXL 메모리 3.1 검사 장비를 개발 완료할 예정으로 계속 이 CXL 기술에 대해서 선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확산되면서 CXL 기술이 지금에서야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CXL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검사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기술만 부각받는 게 아니라 매출까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